아시아 최대 보유. 원종만 세계적으로 총 800속 3만여 종이 있는데 저희 농원에는 2,400종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아시아 최대라는 자부심이 있습니다. 희소작물 6종으로 가격 경쟁력 비교 우위. 작물의 가치는 결국은 희소성인데요. 두 종의 원종, 유전자를 섞어서 새로운 원종을 육종하고 있습니다. 공동 재배장 운영으로 품종 육종 및 수익 창출까지. 단순히 원씨를 나누는 것이 아니고요. 문화를 교류한다는 의미가 더 큽니다. 전시회도 할 수 있고 큰 국제 행사도 유치할 계획이 있습니다. 희소 가치가 높은 차별화된 작물로 또 하나의 문화를 만들고 싶다는 부자농부. 지금 만나러 갑니다. 개인 방송 채널에서 화제가 된 흥부자 열정 부자농부. 알고 보니 아시아를 넘어 세계를 넘보는 억대 부자라는데 고요한 농가에서 흥과 열정의 부자농부를 찾아 나선 우리 용 PD. 그때 목소리가 들리는데? 이제는 부자농부 정체를 알 수가 있어요. 저 춤. 난 알아요. 난 알아요. 넌 몰라요. 그래서 죽지요. 물 주고 또 주고 또 주니까 그래서 죽지요. 현란한 춤 사이 과연 이분이 맞을까요? 부자농부 맞으세요? 예, 잘 찾아오셨어요. 네. 어떤 작물로 부자가 되신 거예요? 오시면서 못 들으셨어요? 제가 그렇게 헐떡거리면서 노래도 부르고 그랬는데. 춤에 현혹돼가지고 난 알아요. 난 알아요. 진짜 난? 네, 난. 난 부자농부가 안다고 외치던 그 나는 외떡잎 식물 중에 가장 진화된 식물군으로 잎이 떨구는 여백의 선과 향기로운 꽃이 전하는 그 향기에 애호가가 아주 많은 작물입니다. 난재배로 연매출 15억을 올리는 이청입니다. 난재배 31년차 이청 부자농부를 소개합니다. 약 15,000제곱미터의 농지에 온통 난 보기만 해도 힐링되는 난을 키우며 부자가 된 그 비법 지금부터 알아내 보겠습니다. 쾌청한 가을 하늘 아침 난하우스의 일과를 시작하는 부자농부. 수많은 난들을 일일이 살펴봅니다. 열심히 살펴보고 또 뚫어져라 살펴만 봅니다. 언제까지 보기만 할 거예요? 보시는 것처럼 노는 것처럼 보이는데 일이죠. 매일 이렇게 점검하면서 혹시 아픈 애 있나, 문제점 없나, 환경도 살펴보고. 밤새 안녕했는지 유심히. 꽃잎을 활짝 펼치고 있는 이 난들은 별일이 없었을까요? 그나저나 꼭 그림처럼 색깔과 모양이 아주 우아하네요. 둘 다 같은 속에 맥시마라는 종이에요. 브라질 쪽에 에콰도르 쪽에서 저지대, 낮은 데서 큰. 얘는 아주 높은 곳에 살아갖고 원래 종자가 작아요. 벌브하고 립 쪽이 붉은 줄이 싹 가서 굉장히 관상가치가 있어요. 잎 자체가. 대한민국에는 한 6, 7개 있을걸요. 근데 저는 지금 하나 있어요. 300 정도. 설명을 듣고 보니 더 귀해 보이네요. 왠지 향기도 남다를 것 같은데요. 이 향은 안 나요. 안 나요? 허허, 그참 반전 매력이네요. 다행히 실망하기는 이르답니다. 꽃향기 물씬 풍기는 난을 소개해준다는데요. 그 정도로 취할 향기예요. 그럼 향을 한번 맡아보시겠어요? 섹시한 향이 나는데요? 다음 꽃도 뭐예요? 입으로 맡아요, 용 PD. 맛있는 냄새가 나는데요? 그죠? 침은 흘리지 마시고 먹는 거 아니니까 먹으면 안 돼요. 얘는 아주 섹시한 향이 나는데 호접란이라는 종류고 꽃이 피면 한 3개월 갑니다. 얘는 샤리베이비라 해서 이렇게 가까이서 꽃을 보시면 댄싱걸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해서 여기 얼굴, 여기 치마, 양쪽 팔. 춤추는 무이라는 별명도 갖고 있는데 근데 이 향은 달콤한 초콜릿 향인데 좀 고급스러운 거. 얘는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난초. 2.5톤까지 크는 애예요. 드라마토필름 스페시어슴. 세상에서 가장 큰 난초. 기네스북 등재. 최대 높이 3m. 1톤 이상 자라고. 보통 꽃이 피는데 2년에 4년에 한 번씩 피는데 꽃대가 하나가 이만한 게 4m가 넘어요. 이게.
하나하나 귀하고 독특하지 않은 것들이 없습니다. 여긴 출입금지구요? CCTV에 바리케이트까지 엄청 귀한 것들이 있는 모양이죠. 부장님 여기 네. 출입 금지대 저희 들어도 되나요? 안 되죠? 저희 여기는 좀 고가품들이나 아니면 육종하는 품종들, 그다음에 또 제가 애지중지하는 애들, 이제 그런 애들이 있는데 일반 분들은 제가 있을 때 입회하에서 오니까 오늘은 두 분 오셔도 됩니다. 얼마나 귀한 품종이기에 출입까지 제한한 걸까요? 작은 공간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꽤 넓은 공간에 많은 난들이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토끼 가족 닮았죠. 벌버 필름이라는 속에 맥시멈이라는 품종인데 아프리카에서 왔어요. 르완다에서. 근데 얘는 평범한 애고 얘를 저희가 20년째 키웠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무늬가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전 세계에는 이 무늬는 저밖에 없습니다. 단조로운 잎에 생긴 긴 줄무늬, 무늬 하나로 몸값이 달라졌다고요? 그냥 이 정도는 보통 할 때 1,000단이 넘습니다. 우와! 1,000만 원이요? 전 세계 유일 줄무늬 중 가치로는 최고가 아닐까요? 야, 알면 알수록 흥미로운 난의 세계. 그런데 가도 끝이 없는데요. 대체 농장에 몇 종이나 있는지 부자농부 아세요? 저도 매일 세보면 사진 않으니까 계속 모았는데 예전에 저희가 파악했을 때가 한 2,300종이었거든요. 원종만. 지금은 그래도 한 2,400종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원종만 2,400종, 교배종까지 20만 벌이 넘는답니다. 자연에서 난 순수 원형식물 원종, 그 귀한 걸 어떻게 2,400종이나 보유하게 됐나요? 원종을 모은 거는 저희 아버지가 공무원 하시다가 난이 좋고 식물이 좋아서 평생을 지금까지 식물을 위해서 사신 분이고 저는 대를 이어서 했을 뿐이고 종자를 보유해야지만 미래에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잖아요. 항암 효과가 있을지 아니면 화장품으로도 쓰일 수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원종이 그런 거는 원종 고유의 가치고 이 원종 좋은 애하고 좋은 애를 결혼시키면 좋은 애를 낳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가치도 있고. 부자농부의 성공 비법 첫 번째, 다양한 원종 확보로 경쟁력을 높여라. 다채로운 난을 보는 재미가 마치 여행 같은데요. 야, 이번엔 또 무슨 난을 보여주실 건가요? 우와, 이 난은 규모부터가 어마어마한데요. 한 바퀴를 채 돌릴 수 없을 정도로 부자농부가 아주 작아 보일 정도로 엄청 큰데요. 이름이 뭐예요? 얘는 박지란. 박지란. 이렇게 보시면 박쥐처럼 생겼잖아요. 잎이. 근데 난이 아니에요. 네? 박쥐라니 난이 아니라고요? 바위나 나무에 박쥐가 매달릴 것 같다고 해서 이름 붙인 박쥐란. 난이라는 이름이 붙었지만 난이 아니고 포자로 번식하는 고사리과 식물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꽃박나무 때 이거 10몇 년 전에 요만한 거 있잖아요. 빌려주고 3천만 원 받았어요. 근데 지금은 3억을 줘도 못 빌려줘요. 왜냐면 보시다시피 너무 커갖고 움직일 수가 없어. 밑에서 들어와서 보시면 얘가 어떤 역사를 갖고 있는지 알 수 있어요. 박쥐란 밑에 역사가 있다고요? 박쥐란의 역사는 모르겠고 또 다른 새순이 자라는 건 알겠네요. 여기 보이시면 예전에 요만한 애였어요. 이런 종류의 고사리 종류는 이게 잎이 두 종류예요. 이게 잎이고 이게 영양잎인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0.12mm밖에 안 돼요. 이게 쌓이고 40 몇 년 동안 쌓여서 이 크기를 만든 겁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보통 일반적인 박쥐란이 여기에 한 10년 차 되네요. 이게 저렇게 변화가 되는 거죠. 이걸로 아마 새끼 따갖고 저희 팔아서 저희 등록금도 내고 그렇게 하셨을걸요. 진짜 생명을 키워온 박쥐란의 역사네요. 켜켜이 쌓인 세월의 힘이 느껴집니다. 그런데 박쥐란도 그렇고 곳곳에 허공에 매달린 난들이 꽤 보이네요. 마치 나무 줄기를 잃고 넝쿨만 남은 식물 같다고 할까요? 난초는 두 종류가 있어요. 땅에 사는 난이 있고 그리고 우리 보통 지생난이라고 하고 이런 건 착색난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원래 야생에 있을 때는 흙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나무 같은 데 이렇게 매달려 있는 거죠. 이게 다 뿌리예요. 엄청나게 길죠. 뿌리 나오면 이제 죽는다고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난초는 이렇게 뿌리가 발달해서 여기서 물을 저장하고 잘 사는 거죠.
그럼 피디님 생각할 때 지색난초가 많을 것 같아요? 착색난초가 많을 것 같아요? 땅에서 자라는 게 많지 않아요? 그렇죠. 시장에 가면 다 땅에 있는 것들이니까 그러진 않고요. 실질적으로는 땅에서 자라는 난초는 몇 종류 없어요. 전체 중에 한 10% 미만. 이참에 제가 그런 오해를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남자가 누구인지 얘기를 해봐. 그렇다면 사실을 내게 말해봐. 난에 대한 오해 하나. 어느 것이 동양난인가 서양난인가? 이 중에서 어떤 게 동양난이고 어떤 게 서양난인지. 저보고 찾아보라고. 네. 부장님. 그걸로 다시 한번 기회 드릴게요. 막장불입입니다. 짜장. 과연 확고하게 고른 용 PD의 선택은 정답일까요? 막실라리아라고 남미 쪽에서 자생하는 난초예요. 아, 이게 동양난이 아니었어요? 아니라니까요. 풀처럼 이렇게 생긴 선이 있으면 다 동양난이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잘못됐다니까요. 난감하네. 동양난이라고 하는 건 전체 난 속액 중에 신비디움 속 이렇게 생긴 걸 우리가 신비디움이라고 그래요. 800속 중에 하나잖아요. 신비디움 속 중에 한국, 중국, 일본에 있는 거를 우리가 출란 뭐 이런 종류들이 있어요. 보세, 한란 있는데 우리가 이걸 동양난이라고 하죠. 꽃과 잎의 선이 아름다운 동양난. 동양난이 난 종류 중 차지하는 비율은 1% 내외라고 하네요. 잎 모양만 보고 오해하지 마세요. 난에 대한 오해 둘. 나는 물을 자주 줘야 한다. 영 PD도 물을 주며 난과 교감하고 있는 중입니다. 피디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물 주고 있는데? 어디서 배웠어요? 드라마에서는 아, 이렇게 물 주는 거? 맞죠? 이렇게 물 줘도 돼요. 피디님 운동하고 막 목이 마려. 막 갈증이 나. 부장님 물 좀 주십시오. 네. 자, 많이 드세요. 아니 물 달라. 아니, 여기 지금 이렇게 물 주시잖아요. 이렇게. 똑같은 거지 뭐 달라요. 여기다 이렇게 물을 주는 거는 임시방편으로는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실질적인 물을 먹어야죠. 난을 오해하고 있는 용 PD에게 실망한 탓일까요? 물 이야기하다 말고 어디론가 가는 부자랑보. 난 하나를 살펴보더니 멀쩡한 뿌리 하나를 잘라냅니다. 자, 잔불이 없죠.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자, 요게 뿌리예요, 요게. 아하, 진짜 뿌리는 그 속에 숨어 있었군요. 그리고 여기 일반 식물한테 없는 게 있죠. 이게 벨라민층이라고 스펀지층. 그래서 물을 주면 여기가 파랗게 되면서 물을 저장하죠. 여기서 저장하고 일주일 살 수 있고요. 그다음에 얘를 저장한 거를 2차 저금통을 또 만들어요. 여기서는 빛이 세지 않으면 한 달, 두 달도 버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을 자주 주면 안 된다. 그렇다면 난에 물을 주는 올바른 방법 어떻게 되나요? 보통은 5분에서 10분 정도 담궜다가 말랐다. 이렇게 만져봐요. 그래서 모르면 그냥 꺼내봐, 다시. 꺼내도 괜찮아요. 꺼내서 흙이 아니니까 안 털어지잖아요. 꺼내서 만져봐. 축축하다 안 주는 거예요. 매일 물을 줘. 그럼 죽어요. 무조건 죽습니다. 썩어서. 나는 물을 자주 주면 죽는다. 과유불급 아시겠죠? 난에 대한 오해 셋. 나는 비싸다. 난을 키우는 사람들이 난을 애지중지 귀하게 다루는 걸 보면 보통 가격은 아니다 싶은 건 사실인데요. 이렇게 난을 가져다 놓는 이유가 뭔가요? 자, 딱 4가지 종류에 찍으면 돼. 4가지 중에서 가장 비싼 거하고 가장 착한 가격, 저렴한 거하고 찍어보세요. 낮은 가격에서 높은 가격 순으로 제가 한번 뽑습니다. 1, 2, 3, 4로. 네. 난 가격순 맞추기. 용 PD 과연 이번에는 만회해야 할 텐데. 1번, 네. 2번, 네. 3번, 네. 4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맞는지. 낙장불입입니다. 이번에도 낙장불이. 과연 바꿀 기회를 포기한 용 PD의 정답은 맞을까요? 이렇게 황당하게 100% 맞추는 건 말도 안 돼. 얘는 교배종이라서 꽃 정말 이쁘고 화려하고 메이얼하고 진짜 좋은 꽃인데 대량으로 나와서 희소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시중에서 15,000원.
요 정도는 한 4, 5만 원 정도고 15만 원, 20만 원대. 얘가 한 50만 원. 가격이 착한 것부터 다양한데 왜 나는 비싸다는 인식이 생겼을까요? 보통 이제 난초 나오면 회장님들이 막 입 닫고 아주 고가의 저택 아니면 옛날에 진짜 막 으리으리한 대궐 같은 데서만 난초가 나오니까 비싸다는 인식이 있죠. 그날 오후 핑크빛 꽃이 핀 난 하나를 골라놓고 위생 장갑을 끼는 부자농부. 그리고 뭔가를 신중히 꺼내는데 이건 이쑤시개 아니에요? 육종할 때 가장 필요해요. 멕시코의 원종이고요. 보시는 것처럼 꽃이 대륜이고 아주 핑크빛이 있고 향이 굉장히 맑은 향이고 얘는 교배종인데 내런말하고 색이 아주 아름답죠. 얘 화형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이런 터치나 노란색이 들어간 거를 그냥 꿈을 꾸는 겁니다. 조심스럽게 꽃잎을 떼어내고 화방에서 암수를 떼어내 다른 품종의 노란색 암수를 비워내고 그 자리에 핑크색 꽃 암수를 채워넣어 두 개의 다른 암수가 만나게 해주는데요. 과연 둘의 교배가 성공할 경우 어떤 꽃이 나올까요? 육종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요. 미래에 대한 예측이에요. 새로운 예측을 하며 끊임없이 육종을 시도한 끝에 두 품종을 개발한 부자농부. 난 육종에 성공하고 번식 재배할수록 농가에 큰 경제적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이거 하나분에 1,000만 원 정도 합니다. 하나분에 1,000만 원 정도. 저 여기서부터 저기까지가 한 20억이 넘어요. 아니 아직 꽃도 안 피고 작은 난 화분들이 도대체 뭐길래 20억 원이나 될까요? 1,000만 원 정도 하는 애를 복제를 했어요. 그래서 그 정도 가치는 떨어질 수 있지만 저렴한 가격에 많은 사람들이 봤으면 하는 생각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거를 지금 대기하고 있는 게 브라질, 일본, 중국에서 찾아요. 중국 시장은 우리처럼 몇 개 있어갖고 막 먹히질 않아요. 양이 많아야 돼요. 근데 그럼 예를 들어서 이러죠. 중국에서 궁금하잖아요. 이거 중국에 복제하면 복제 안 합니다. 왜? 복제해서 이렇게까지 하는데 10년 걸리는데 누가 복제하겠어요? 차라리 이걸 사서 증식을 하는 게 훨씬 낫지. 이렇게 분촉해서. 난에 대해서라면 열정이 넘치는 부자농부. 평생 원종을 수집한 아버지의 영향일까요? 빵집 아들이 빵 좋아할까요? 저는 난이 너무너무 싫었어요. 진짜로. 쳐다도 보기 싫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연탄 갈아야 되고 연탄 몇천 장씩 갈아야 되고 그 거적대기라고 있어요. 겨울에 그거 하다가 떨어지면 울고 동생하고 엉엉 울고 다시는 난 이런 데 안 태어나겠다고 했는데 아버지가 어느 날 딱 잡고 가! 그래서 이제 원예까지 갔죠. 제대하고 일은 해야 되니까 농장에 그때부터 계속 농장 일을 한 거죠. 제대 후 마음을 잡고 아버지의 난 농장에서 원종을 관리하며 본격적인 농부의 길로 들어선 부자농부. 그러나 그 길은 순조롭지 않았습니다. 뜻하지 않은 화재로 작물이 죽는가 하면 태풍 피해로 하우스가 물에 잠겨 막대한 손해를 입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난관은 아버지와의 생각 차이였습니다. 고양시에 있을 때 수해가 나서 그때부터 진빚이 14억, 15억이 넘었어요. 아버지는 농심, 농사를 짓는 마인드, 그리고 돈을 벌려면 차라리 넌 농사를 짓지 말아라. 근데 저는 그러지 않죠. 당장 경영을 하고 해야 되니까 아버지 설득하기 힘들고 두 번째는 돈을 벌어야 되고 그럼 아버지가 갖고 있는 원종을 팔 수는 없잖아요. 저는 제 인생에서 제 갈 길을 가야 되지 않겠냐. 아버지와의 갈등을 종지부 찍는 방법은 원종을 팔지 않는 대신 육종을 통해 희귀난을 개발하고 증식을 통해 수익 사업을 하는 것. 이후 부자농부는 난 재배 공간을 전시장으로 탈바꿈시키고 동영상 플랫폼을 통해 난 마케팅을 시도하면서 원종은 지켜내고 농장 경영도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나이가 먹으면서 얼마나 고마운 직업인지 소중한 직업인지 또 아버지가 이루신 게 얼마나 큰 재산인지를 이제 알게 된 거죠. 지금은 세상 누구보다 존경을 하고 내가 수많은 인터뷰를 해도 한 번도 운 적도 없고 원래 밝은 사람인데 아버지가 요새 좀 아프시거든요. 아버지가 읽어놓으신 거를
이어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곳을 만들겠다는 게 목표인데, 네, 그렇습니다. 이건 우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많은 분들한테 그런 얘기해요. 저도 우여곡절이 있었고 그러지만 목표가, 꿈이 정말 소중하다는 거. 평생을 난 원종을 지켜내겠다는 꿈을 목표로 살아온 아버지. 그 쉽지 않은 길을 잇고 있는 아들이 행여 부끄러움이 되지 않도록 매 순간 부자농부는 마음을 다진답니다. 다음 날 안녕하세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건강하시죠? 네. 저 이쪽에 먼저 둘러보고 올게요. 평소에 하시던 대로 하세요. 부자농부의 농장을 찾은 손님들은 난 정원을 둘러보는 일부터 시작하는데요. 이분은 농장에 어떤 난이 있는지 잘 아는 단골입니다. 이거 더 멋있어요. 향기도 아마 살짝 날걸요? 나는 금방 꽃피는 게 아니라 벌브 하나가 나오면 그 벌브에서 꽃이 피거든요. 그 기다림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오늘은 제가 픽한 애예요. 진짜로요? 네. 선을 좋아하시네, 선을. 네, 맞아요. 꽃보다 선을 좋아하시는. 아니, 대표님이 맨날 이렇게 선이 아름답지 않나요? 하고 말씀하셔서. 제가요? 제가 아는 게 선밖에 없어갖고. 쿵짝 잘 맞는 주인장과 손님, 난 좋아하는 마음에 웃음이 절로 납니다. 그러니까 덴드로비움이 되게 유명한 종이에요. 5개 중에서 가장 유명한데 그중에서 굉장히 귀한 애예요. 저희가 보통 왜 이거 가격을 못 정하냐면 저희가 요 정도 되는 거, 어린애들 팔아요. 요 정도 되는 거를 한 7, 8만 원에. 이거 따서 팔릴 땐 그렇지만 그러니까 가격 매기가 어렵죠. 좋은 데로 입양되니까 제가 뚝 잘라갖고 38만 원. 잘 키워볼게요. 제가 올 때마다 한 바퀴 둘러보고 이렇게 픽해놨다가 그리고 와서 고르는 것들이라서 만족하고요. 또 다시 AS까지 다 해주시니까 부담 없이 가져가는 거예요. 이제 아프면 미리 갖고 오면 제가 처방할 수 있죠.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불가능하고. 근데 바이러스는 거의 안 걸리고 일반적인 병들은 저희가 해드리죠. 그런데 판매는 주로 농장에서만 이루어지나요? 전부 다 이제 소비자한테 직거래거든요. 직거래인데 너튜브에서 매출이 한 70% 정도 나오고요. 자체 홈페이지 매출이 15%. 농장에 직접 오셨다가 구경 오셔서 물건 구입하시는 게 15%. 조심히 들어가시고요. 감사합니다. 네. 잘 키우겠습니다. 네, 들어가세요. 그럼 직거래 연매출은 얼마나 되나요? 저희가 난 직거래 판매로 연매출 13억 5천 올리고 있습니다. 부자농부의 농가 수익, 난 직거래 판매로 연매출 13억 5천만 원. 손님이 떠난 후 이분은 누구실까요? 이 장갑을 끼고 익숙한 농장 안으로 들어가는 걸 보니 난 농장 식구인가 봅니다. 저번 주에는 꽃이 안 폈더니 오늘은 폈네. 노련한 손놀림이 난에 대해서 좀 아시는 분 같은데요. 언제 오셨어요? 네, 1시간 전에요. 1시간 전에 매일 새벽에 오시고 전 늦게 출근해갖고 얼굴도 못 보고. 이거 못 보셨을걸요? 얘 꽃에 나온 거? 어디? 여기. 엄마나. 못 봤죠? 예, 못 봤어요. 그러니까 와서 뭘 어머나. 보시는 예. 거예요? 꽃을 봐야지. 그러게요. 마음이 고야지 보이는 거예요. 마음을 좀 곱게 쓰셔야 돼요. 그런데 이분은 누구세요? 손님이 있죠, 손님. 손님. 손님을 하기에는 뭔가 이렇게 일을 하시는 것 같은데. 여기는 본인이 다 본인 겁니다. 이 난들이 손님 거라고요? 본인 소유의 난을 부자농부 농장에 두고 키우는 손님. 잠시 맡겨뒀다기엔 가지수가 적지도 않습니다. 제가 보루를 이렇게 막 먹이다가 지금은 몇 번인지 모르겠어요. 한 500개 넘지 않을까 싶어요. 그냥 반려식물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 아니 어쩌다 손님의 난을 부자농부 농장에서 키우게 된 건가요? 여기는 난 키움터라고 하고요. 그 난을 너무 좋아하는데 집에서 관리하기 힘들든가 여건이 안 맞는 분들이 여기서 그 일정 평수를 분양받아서 거기서 난을 키우시는 거죠. 기존의 난 재배 시설을 리모델링해서 공동 재배장으로 운영하는 부자농부.
고객의 난을 지키기 위해 온도 환기 시설을 갖추고 도난 대비 CCTV도 설치했답니다. 가정에서 키우는 것보다 만족도가 아주 높답니다. 완전 초보자였을 때 지금도 잘 못해요 분갈이 솔직히. 그러면 이제 대표님이 알려주시고 직접 이제 어떤 난을 사시면 예쁘게 이제 심어 주시기도 하시고. 네. 그래서 제가 거기 감동 먹었잖아요. 고객을 위한 감동 서비스는 항시 준비되어 있다는 부자농부. 아니 꽃 사진은 어디에 쓰려고 찍으세요? 입주자님인데 저한테 부탁해서 2주 동안 못 온다고 급한 일 생겨서 애기들 보고 싶은데 어떡하냐 그래서 꽃 피면 꼭 보여달라 그래갖고 오늘 찍어서 보내드리는 거죠. 그럼 너무 좋아하세요. 오늘 제가 3분께 보내드렸거든요. 한 4, 5년 동안 꽃 키워서 처음 보는 거고 저도 저 풍경은 처음 보는 거예요. 난초 중에 어린 묘종을 가정에서 키워서 꽃을 보려면 8년 정도 걸리는데 여기는 2분의 1, 많게는 뭐 3년 또는 4년이면 충분히 꽃을 볼 수 있으니까 그거를 그렇게 굳이 뭐 얘기 표현하자면 뭐 공동재배라고 할 수도 있죠. 부자농부의 성공 비법 두 번째, 공동 재배장 운영으로 수익을 창출하라. 난 공동 재배장엔 손님들만의 이름표를 붙여놓고 그들만의 정을 가꾸는 재미에 푹 빠지신답니다. 지금 34분 정도. 미분양이면 모르겠는데 100% 분양 완료니까 반응 괜찮은 거죠. 100%나요? 오, 분양 성공인데요. 그렇다면 공동 재배장 운영으로 올린 수익은 얼마나 되나요? 저희가 난 키움터에서 임대료 수입이죠. 임대 수입으로 한 1억 5천 정도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부자농부의 농가 수익 총정리 난 직거래 판매 14억 5천만 원, 공동 재배장 임대로 1억 5천만 원으로 연매출 총 15억 원. 부자농부의 성공 비법도 총정리 들어갑니다. 첫 번째, 다양한 난 원종 확보로 경쟁력을 높여라. 두 번째, 공동 재배장 운영으로 수익을 창출하라. 성공 비법 확인 완료. 대한민국의 난 위상을 올려주고 난 문화를 활성시키고 있는 이청 부자농부에게 역전의 부자농부 인증패를 드립니다. 그렇죠. 기분 좋을 땐 침이 절로 나는 법이죠. 아우, 최고입니다. 최고. 그냥 난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즐겁게 난을 즐길 수 있다면 뭐 저 하나 그냥 희생해서 웃기는 거야 뭐가 중요하겠어요, 그죠? 문화 대통령은 아니고 난을 알리는 사람, 그런 사람 되고 싶은 거죠. 경쾌하게 외치는 부자농부의 난 알아요가 오래오래 울려 퍼지기를 역전의 부자농부가 응원하겠습니다.